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두로 먼저 가볼게요.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는 건데 네. 일단 여기서 나올 거는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건 확실하고 거기다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존재가 러시아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이것을 네. 통해서 비핵화를 좀 이루는 데 일조를 하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북한은 쏠 수도 있는 나라고 트럼프 역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건데 지정학적으로 봤을 땐 지금 영향이 어떻게 올까요? 이 삼국 정상회담이? 설마 오늘 우리 장 빠지는 게 그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빠지는 건 아니겠죠? 일단 코스피는 거래량이 지금 없고 외국인이 팔아서 밀리고 코스닥은 비보존에서 임상 3상 실패하면서 관련주들이 우르르 무너지니까 그냥 투심이 지금 나가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좀. 네. 그러니 뭐 글쎄요. 이제 우선 북한 관련한 그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면은 예. 사실상 어제 우리나라 뭐 언론들에도 보도됐던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는 한미 그 훈련의 예. 그 사진이나 동영상 이걸로 뭐 더 이상은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운운한다는 게 좀 우스워 보입니다. 우선 예. 사진 몇 장 한번 제가 캡처해 와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저런 식으로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런 저런 장면들은 결국 어떤 작전인지가 한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몇 가지예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난달에 뭐 주로 이제 군산을 비롯해서 이제 국내 여기서 있었다는 건데. 예. 그래 미국도 북한이 연말이라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뭐 새로운 계산법 갖고 와. 안 그러면 우리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거기에 대해서 나름 미국도 준비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확연히 보이는 것이죠. 네네. 네. 자 저런 걸 보고 만약에 북한이 움직인다. 그렇다면은 뭐 참 끔찍한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자살 행위가 되지 않을까? 자살 행위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누가 옆에서 말려줄 수 있겠습니까? 뭐 중국인들. 중국 정도. 내가 이 북한이라는 여기 이 집단에 내가 후견인인데 거의 내 새끼나 다름없는데 왜 패?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이제.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로 사실상 뭐 그거 한다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비공식적인 보도들에 따르면 또 뭐 칠함대가 이쪽으로 뭐 집결한다까지도 예. 뭐 그렇다면은 그 해야겠죠. 이제 차라리 한중일 정상회담은 해마다 있어왔던 그 한국, 중국, 일본 그야말로 아시아 3대 핵심 강국이죠. 국가들인데 그동안 뭔가 이렇게 한일 간의 관계가 아니면 사드 배치 이후에 한중 간의 관계가 불편해서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예. 지금 이제 열리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경제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의 흐름 워낙 거래가 얇은 없어요. 장이다 네. 보니까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쫙 밀려요. 이렇게 밀리는 그런 어떤 허약한 시장 체질을 갖다가 체력을 갖다 또 확인하게 됩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뭐랄까 백약이 무효구나. 이런 재료들이 나와도 전혀 시장을 지지하지 못한다. 예. 뭐 한중 간에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게 악감정으로 치달았다가 국가든 개인이든 그렇게 단숨에 또 풀리기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마음이 그러나 나가죠. 그래도 한일 간의 정상이 만나고 또 한중일 통상장관들이 모여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단계의 FTA를 갖다가 어쨌거나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지지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내년을 앞둔 우리 시장 참 이 소리 저 소리 다 해가지고 금년보다는 나아지겠죠. 하다못해 기절 효과라도 있겠죠. 예. 제일 못 올랐으니 그나마 좀 움츠려 뛰면 낫겠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무위로 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허무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이라는 게 참 오늘 정도 한번 와줘야 될 때도 된 것 같은데
참 없다라는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성탄도 뭐 저작권 문제라고들 다들 얘기는 합니다만 저 어릴 때는 11월 중순부터 거의 1월 1일 설날 때까지 난리 났었죠. 늘 캐롤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같은 세대는 아니지만 저 어렸을 때도 괜찮았어요. 정덕이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저 10대 때까지만 해도 예. 설 오기 전에 이미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설에 세뱃돈 받는 기분이어서 이때부터 완전 좋아했었죠. 참 그랬는데 요즘은 어디도 없죠. 캐롤 한 번 못 듣고 심지어 라디오 채널을 틀어도 캐롤 잘 안 틀어요. 캐롤 잘 틀지도 않고 예. 국민들 들어봐야 속만 뒤집어 놓는 정치 평론이나 하고 있고요. 이 TV, 이 채널, 저 채널 할 것 없이 교통정보 듣고 싶어서 들어가 보면 뭔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 채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 되는 예. 채널. 미국, 유럽, 일본 국채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는 요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야, 글로벌 경기 진짜 회복되는 신호 아니냐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예,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한 가지 놀라웠던 것이 스웨덴 중앙은행, 예. 릭스뱅크 마침내 그 기준금리 마이너스를 탈피했죠, 벗어났죠. 그것도 뭐 상징적인 현상이고 미국,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지금 국채 수익률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갖다가 이 국채 수익률이 너무 예민해요. 너무 낮아도 안 좋고 너무 높아도 안 좋고. 조금만 올라가서 좀 뭐 하면은 또 이게 금리가 너무 높아요 하면서 또 시장을 약간 춥게 만들고. 근데 이 갭이 굉장히 짧은데 자꾸 그렇게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워요. 옛날에 뭐 한 두 자릿수까지 안 가더라 하더라도 6, 7%대, 8%대 하던 게 뭐 예를 들어 3%, 2% 왔다가 뭐 왔다 갔다 하던 그 시절도 있었는데 예. 지금은 보면 몇십 bp 해도 자 미국채 수익률 한번 보시죠. 예. 벤치마크이죠. 벤치마크인데 보시다시피 우선 이쪽 부분 이렇게 확실히 도는 모습이 보입니다. 올라오네요. 도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 1.95%가 약간 버거워요. 아직은 여기서 이제 몇 번 막히는 모습이 있는데 자 이 무렵 생각해 보시죠. 이 무렵 2018년 이 무렵에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주식도 오르고 달러도 약하고 하던 그 좋았던 환경이 한 해 내내 이어지고 2018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2017년의 관성으로 그냥 달러 약 주식 가고 뭐 금리 오르고 하는 이쪽으로 가다가 2018년 2월에 예. 이게 하도 생생해서 그런지 금년 2월인지 작년 2월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그때부터 2018년 2월부터 콩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점은 고점대로 저점은 저점대로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예. 흐름을 이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뭐였습니까? 이때는 3% 막 넘고 하니까 금리 높다고 난리였잖아요. 난리쳤죠. 그래서 왔다가 이 무렵은 또 뭐였죠? 즉, 저기 여기는 여기까지 와갖고는 지금 여기서 5월 예. 이후 뭐 8월 트럼프 대통령 또 계속 뭐 내리라고. 관세 내리 예. 이때는 또 안전자산 선호 이런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뭐 장단기 금리 역전도 나오고 일드 커브 나왔었잖아요. 저때. 그랬던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만 오면은 일단은 그래도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도 올라가는 거야. 내지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과도했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위험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야라고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건데 이러다가도 나중에 이쯤 가면 이제 힘들어하겠죠 또.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가면 또 가만히 안 있을라나.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예. 수급상 그렇죠. 또 국채 가격이 낮아지면서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선 여기서 제 1감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 기술적인 느낌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치는 거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떤 종목 주가에서도 환율 주가에서도 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뭔가 쐐기형 비슷하게 해서 이거는 한 번 더 밀려와 가지고 예. 적어도 쌍바닥 정도는 확인해야
마음 편안하게 돌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겁니다. 예. 왜 또 이것이 그러면은 전저점 쪽으로 한번 흘러내려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 때문에 흘러내리는 국채 수익률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냐 아니면 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냐.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다 좀 증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차라리 지금은 여기서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경기도 좋아지면서 금리도 좋아져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네. 이 그림 이 모양새가 그림이 아무래도 그런 그림 같지는 않다 하는 생각. 자, 그다음에 일본 보시죠.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3 이 정도 하던 게 지금 0.007 어쨌거나 플러스로 돌아선 거 아니에요. 와, 많이 올랐네요. 그죠? 예. 조금 더 큰 그림. 한 90년대 이 무렵만 하더라도 한 8% 근방에 있던 잘 나갈 때죠. 그랬던 것이 꾸준하게 정책금리도 정책금리고 시장금리도 시장금리고 다 어쨌거나 큰 추이는 전부 뭐죠? 제로를 향해서 제로를 꾸준히 향해 내려오는 이런 상황에서 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정덕앵커 말씀하신 그거 뭐 얼마 안 드는 것 갖고도 이렇게 놀래요 하는데 예. 사실 절대 레벨 자체는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007 거의 뭐 제로 수준까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예. 체감하기로는 마이너스 0.3에서 플러스 0.007 같으면 요즘 같으면 이거는 급등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그런 식이죠. 여기다가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예. 뭐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채를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경기 상황과 주식 상황과 어우러져서 해석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국채 수익률은 빠지고 주가도 빠지고 하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 그렇죠. 그죠? 국채 수익률도 은근히 꾸준히 올라가면서. 오르는 가운데 견조하게 오르는 가운데 주가도 올라가는 이게 소위 말하는 진성 랠리고 음. 뭐 그런 식인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미국채 수익률만 봐서는 이게 지금 이미 바닥을 확실하게 봤다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 네.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네. 내년까지.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변수는 언제나 뭐 저희가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말 한마디 국채 수익률을 확 바꿔버리고 기승전 트럼프. 예,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수급도 바꿔버리고 네. 거의 뭐 창조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시장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진짜. 무서운 양반이죠. 예. 2016년에 유세할 때만 하더라도 가는 데마다 나오는 질문. 앞으로 미국 재정 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트럼프 후보? 예. 뭐 이래 했을 때, 우리는 미국 아니냐? 그리고 우리 돈은 달러 아니냐? 찍어서 갚으면 된다. 그 엄청 비난받았어요 당시에. 기축통화국이 저렇게 책임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편하게 세상 살아왔고 그게 지금까지 통해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입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 거. 예, 도이치뱅크가 갑인지 을인지 몰라요. 예. 이제 빚을 너무 많이 주니까 천냥빚까지는 빚 준 놈이 큰 소리 치지만 빚이 만냥 가고 나면 빚 끌어다 쓴 놈이 이제 큰 소리 치는 아, 나 못 갚아 그러면 되니까. 그런 상황 됐죠. 예. 스스로가 부채의 왕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부채의 왕을 대통령으로 모셨으니 나라도 부채가 미국도 많아지는 거죠. 부채의 왕을 한번 하겠죠. 사실 뭐 우리나라도 지금 부채 비율은 뭐 어마어마하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근데 해드리고 아닌 있죠. 말로 예. 같은 입장이라고 했을 때 거기는 달러 찍으면 돼요. 그렇죠. 기축통화국이니까. 그 달러가 나중에 받았을 때 이 US 달러나 옛날에 그 짐바브웨 달러나 본질적으로 뭐가 달라 싶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으나 예. 그래도 통할 수 있는 아직은 달러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 통해 갖고 원화를 찍어냈다 신사임당을 아무리 찍어낸들 오히려 떨어지죠 가치가. 그거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죠. 그렇죠. 조금 다른 얘기 하셨으니까 다른 얘기 할게요. 테슬라 주가. 이 아까 애플 주가 저희가 김민수 대표랑 얘기했는데 엄청나잖아요. 애플을 한 종목 가지고 우리 코스피 시장의 모든 종목을 살 수 있는데 테슬라도 420달러 터치해가지고 지금 월가는 말이 많은데 그 왜 말이 많은지 좀 짚어보고 테슬라 주가가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테슬라 회사도 그렇고 예. 오너도 그렇고 재밌죠. 오너도 그렇고 참 재밌는 회사예요. 예. 재밌는 회사고 겨울 되니까
갑자기 주행 거리가 절반씩 다 뚝뚝 떨어진다면서요. 아, 전기차들은 뭐 예. 예, 배터리 성능이 아무래도 동리. 그거 하니까. 우선 이 차트 보시죠. CNBC 올라와 있는 차트인데요. 금년 6월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막 바닥을 치고 있을 $200. 때입니다. 예, 바닥을 치고 있을 텐데 2018년 5월 이 무렵에 앨런 머스크가 뭐라고 트위트를 했는가 하면은 이 트위트 했을 때예요. 2018년 예. 작년 8월에 I'm considering taking Tesla private at 420불. Funding secured. 자, 내가 테슬라 주가 420불 가면은 상장 폐지시켜서 그냥 내 개인 회사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예. 펀딩은 완전히 확보됐다. 이때 상당히 그랬죠. 뭐랄까 이러고 나서 주가가 반짝 뛰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걸 문제 삼아 벌금 때리고 이 양반 이사의 직도 박탈당하고 그랬죠. 그런데 어제 장중에 422불까지 갔었어요. 예. 종가는 420 살짝 아래를 갔습니다만 자, 그 전에 이거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따르면은 어쨌거나 여기서 이 바닥 대비 주가 반년 사이에 한 127% 올랐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블룸버그가 이제 보도합니다.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이 과정에서 대충 이 정도 터졌다. 24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한 3조 가까이 공매도 세력들은 털려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 무시무시하네요. 예. 그리고 올 한 해 베어들은 거의 뭐 뼈도 못 추렸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게 2분기까지만 적자내다가 3분기에 갑자기 흑자 훅 나버리면서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어제 또 올렸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후와 The stock is so high LOL 이거는 이제 그 표현입니다. Laugh out loud 해갖고 크게 웃는다 뭐 이런 표시인데 으하하 하는 걸 갖다 저렇게 표시하더라고요. 예. 이것도 사실 좀 문제 삼습니다. 왜냐 이 머스크가 약쟁이라서 그래요. 마리화나 뭐 피면서 인터뷰도 하고 뭐 아, 그래요? 공식 인터뷰를 하는데도 막 마리화나 피고 했던 거 미국 뭐 주별로 합법인 데가 예. 있으니까요. 이 420이 검색해 보십시오. 이 420라 해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해설이 마리화나나 마리화나를 갖다가 피는 행위를 갖다가 그래서 4월 20일은 미국에서 마리화나 피는 뭐 마리화나 흡연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나라 진짜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거죠. 여기는 심지어 이렇게 예문 나오네요. 420 프렌들리 호텔. 우리 호텔에서는 마리화나 태시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객실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 420불을 갖다가 애초에 얘기했을 때부터 그리고 이거 써하야 하는 이 표현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 삼습니다. 마리화나 같은 마약류를 했을 때 약간 이렇게 고조된 몽롱한 상태 이걸 갖다가 자기들끼리는 하이 거든답니다. 뿅 맞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식인데 모르겠어요. 저런 천재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괴짜라서 그럴까요? 천재 플러스 괴짜? 천재 플러스 괴짜. 그래서 우리 같은 범인들이 좀 이해하기에는 힘든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420이 저렇게 묘한 의미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과연 저 정도까지 뭐 2분기까지 적자나 3분기에 흑자를 냈는데 저는 심지어 워낙에 테슬라나 아니면은 앨런 머스크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허술한 나라는 아니라고 믿긴 믿습니다만 3분기 실적 믿어도 돼 하는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거는 올 한 해는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 주가가 얘기하듯이 어떤 경기 지표나 체감 경기 이런 거 그리고 지표의 흐름 이런 걸 따라서 뭔가 하방 베팅했던 세력들을 계속 잡아먹으면서 이까지 올라온 지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갖다가 이 한 종목에서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연말 산타랠리 분위기가 조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있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만 보면 또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참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상황을 마지막으로 좀 점검을 간략하게 해보면 어때요? 우선 그림을 한번 뭐 기술적으로 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다우지수 한번 보시죠. 5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우선 큰 느낌은 뭐죠? 지금 이 커스처럼 한 우상향의
흐름이죠. 예. 예, 우상향의 흐름이고 어쨌거나 10월 11일 1단계 합의됐어. 트럼프 대통령 류 앉혀놓고 그 이후부터 참 잘 오고 있습니다. 예. 과매수라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기간에 미국은 이때 대비 한번 5월 이후에 5월 5일 날 그 갑분사 트위트 뭐 예. 8월 달에 이런 것들 겪으면서도 우상향이었지만 결국 올라왔네요. 우리는 아직 거기도 못 가고 지금 꺾이려고 하는 예.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요 끝에 끝부분에 여기서 우선 캔들의 색깔 자체가 은봉이고 예. 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밀리는 거. 그래서 그거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기업만을 다그치지는 말자. 왜 그렇게 실적이 개선이 없느냐, 돈을 못 버냐 이 소리를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뜨기 위해서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얘기만 하는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선 정부가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들의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고요. 친기업이라는 그 말 자체만 친기업인 걸 입에만 올려도 비난받는 이상한 세태 이거 분명 바람직하지 않고요. 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기업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을 북돋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여기에 이걸 무슨 투전판 생각하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여기를 기웃거리지 마. 그냥 은행에만 돈 넣어놓고 그냥 1%대 이자로 만족하고 살아. 아무것도 하지 마. 부동산도 하지 마. 주식도 하지 마. 라는 그래야 정책적으로 편안해. 탈도 없어. 뒤탈도 없어. 내 말 들어. 큰 부자는 안 되지만 쪽박도 안 잘 거야 하는 그 관점이 계속되는 한 우리 시장의 이 상대적 부진과 박탈감, 지지부진함은 계속해서 못 벗어날 겁니다. 환골탈퇴하지 않고서는 내년에도 별 좋을 거 없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들의 좀 개선이 획기적으로 필요한 2020 앞자리도 바뀌었으니까 늘 이래 갖고야 예. 기업들이 한국에 남고 싶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방송이죠? 오늘이. 오늘 그렇네요. 새해 뵈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